나는 오랫동안 겨울 속에 살았다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내 시간은 그날에서 멈췄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게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었을 뿐 아무것도 치유하지 못했다. 창밖에 꽃이 피어도 나는 커튼을 쳤고 사람들의 웃음이 들려도 나는 귀를 막았다. 내 마음에는 바람만 불었다. 차갑고 건조한 끝없는 겨울바람.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부할 이유도 동의할 이유도 없었다. 어디에 있든 마찬가지였으니까. 집이든 요양원이든 내 마음속 겨울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짐을 싸면서 나는 남편의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당신 없이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나를 더 슬프게 했다. 해오름 마을에 도착한 첫날, 나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복도를 걷는 노인들, 정원에서 웃는 사람들,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대화 소리. 모든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세상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는 벚나무가 서 있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가지마다 작은 봉오리들이 맺혀 있었다. 올해도 봄이 오겠지. 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올해 봄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밖 벚나무에 꽃이 피어 있었다. 하얗고 투명한 마치 눈송이 같은 꽃잎들. 나는 넋을 잃고 그 꽃을 바라봤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른다. 정원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이다. 정원에 나가 벚꽃 아래 서 있을 때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흔들리고 그 소리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오래된 기억 하나가 천천히 깨어나는 느낌. 까맣게 잊고 있었던 혹은 잊으려 애썼던 그 시절의 얼굴. 첫사랑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때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복도에서 새 입소자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명단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한도윤. 그 이름. 50년 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 설마 같은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 봄이 다시 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봄과 함께 그 사람이 돌아온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근교 조용한 산자락에 자리한 해오름 마을. 요양원이라는 이름보다는 작은 마을 같은 이곳은 봄이 되면 온통 꽃으로 뒤덮인다. 정원에는 벚나무와 목련, 개나리가 자리하고 작은 연못에는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친다. 건물은 2층짜리 한옥 스타일로 지어져 있어 복도를 걷다 보면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풍긴다. 은주가 이곳에 온 지 석 달이 지났다. 아들 준석은 매주 일요일 찾아왔지만 은주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며느리가 싸준 반찬을 받고 손자 사진을 보고 잘 지내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면 다시 혼자였다. 은주의 하루는 단조로웠다. 아침 7시 식당에서 죽을 먹는다. 8시 복도를 천천히 걷는다. 9시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본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펼쳐보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은주는 그저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다른 입소자들은 달랐다. 정원에서는 아침마다 할머니들이 체조를 했다.
복도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화투를 치고 누군가는 뜨개질을 했다. 그들은 웃고 떠들고 살아있었다. 하지만 은주는 그 무리에 섞일 수 없었다. 남편이 떠난 뒤 은주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잊어버렸다. 정 선생님,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안 하세요? 간호사 수진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방에 있을게요. 그래도 봄바람 쐬면 기분이 좋아지실 텐데. 수진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이곳 직원들은 은주가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은주는 식당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다. 벚꽃이 만개에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날렸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은주의 가슴 한편이 아렸다. 남편과 함께 벚꽃 구경을 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은 꽃보다 당신이 더 예쁘다고 했었다. 그때 은주는 부끄러워하며 남편의 팔을 꼬집었다. 정 선생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다가와 물었다. 은주는 그제야 자신의 눈가가 젖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봄이라 그러실 거예요. 봄은 사람을 감상적으로 만들잖아요. 수지는 따뜻하게 웃으며 은주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원장이 공지사항을 전했다. 내일부터 새로운 분이 입소하십니다. 다들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당은 웅성거렸다. 새 입소자가 오는 건 큰 뉴스였다. 누군가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었고 누군가는 몇 살인지 궁금해했다. 은주는 관심 없다는 듯 밥을 먹었다. 누가 오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은주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새 입소자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일까?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 아래 벚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은주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꿈을 꿨다. 어떤 꿈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얼굴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젊은 시절의 얼굴.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식당으로 가는 복도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새 입소자가 온다는 소식에 모두 들떠 있었다. 남자분이래요. 75살. 어디 사셨대요? 서울에서 오신대요. 자식들이 다 외국에 있어서 혼자 사셨나 봐요. 은주는 그들을 지나쳐 식당으로 들어갔다. 여전히 관심 없었다. 죽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수진이 다가왔다. 정 선생님, 오늘 새로 오시는 분 명단 보셨어요? 아니요. 볼 이유가 없어서요. 그래도 한번 보세요. 혹시 아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수지는 명단이 적힌 종이를 은주 앞에 내밀었다. 은주는 별 생각 없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이름을 읽는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한도윤. 1950년생. 서울 종로구.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숨이 막혔다. 은주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설마 그 사람일 리 없다. 한도윤이라는 이름이 흔한 건 아니지만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 그래, 분명 다른 사람이다. 50년 전에 헤어진 그 사람이 여기 올 리 없다. 하지만 은주의 손은 계속 떨렸다. 정 선생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주는 억지로 웃으며 죽을 다시 떠먹으려 했지만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50년 전.
23세 은주와 25세 도윤. 그들은 같은 동네에서 자랐다. 도윤은 가난한 집 아들이었고 은주는 약간의 여유가 있는 집 딸이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사랑했다. 골목 어귀에서 만나고 한강변을 걷고 손을 잡고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은주의 부모는 반대했다. 도윤은 가난했고 장래가 불투명했다. 은주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했다. 도윤은 입대 영장을 받았고 떠나기 전날 은주를 만나러 왔다. 하지만 은주의 부모는 도윤을 쫓아냈다. 은주는 방 안에서 울기만 했다. 그리고 도윤은 떠났다. 3년 뒤 도윤이 제대했을 때 은주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뒤였다. 은주의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었고 착했다. 은주는 도윤을 잊으려 애썼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정말 잊었다고 믿었다. 아니, 잊었다고 믿고 싶었다. 정 선생님. 수진의 목소리에 은주는 정신을 차렸다. 점심시간이에요. 식당으로 가실 거죠? 아, 네. 은주는 멍한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시간. 새 입소자가 식당에 나타날 시간이다. 은주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같은 이름일 뿐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새 입소자가 서 있었다. 등을 보고 있었지만 은주는 알 수 있었다. 그 어깨, 그 뒷모습. 50년의 세월에도 변하지 않은 무언가. 도윤이 돌아섰다. 그리고 은주와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은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다. 도윤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다. 50년 전 은주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대로. 은주 씨?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다. 식당은 조용해졌다. 다른 입소자들도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다. 은주와 도윤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두 분 아시는 사이세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래전에 알던 사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은주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앉았다. 도윤도 천천히 은주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오랜만이네요, 정말. 도윤이 말했다. 은주는 고개만 끄덕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50년. 50년이라는 시간이 단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 잊으려 애썼던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점심을 먹는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식사를 마치고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들 주변을 맴돌았다. 한참을 침묵이 흐르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당신은요? 저도 뭐. 또 침묵.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5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몇 마디 말로 채울 수 있을까? 자식은 있으세요? 도윤이 물었다. 아들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요. 당신은? 딸 둘이요. 둘 다 미국에 있어요. 각자 가정 꾸리고 잘 살더라고요. 그렇군요. 다시 침묵. 은주는 손을 꼭 쥐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게 아니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부인은 건강하세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그랬군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당신은? 남편은 2년 전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왔다.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세월을 보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시간이 덧없이 느껴졌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요. 도윤이 중얼거렸다. 은주는 벚꽃잎을 바라봤다. 저도요. 운명이겠죠. 이 넓은 세상에서 같은 요양원에 오게 되다니. 그런가 봐요.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더 많이 날렸다. 은주는 그 꽃잎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도 저 꽃잎처럼 바람에 날려 다시 만난 걸까? 우연일까, 필연일까? 은주 씨. 도윤이 은주를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50년 전의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네. 그때 미안했어요. 무슨?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당신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용기가 없었어요. 우리 둘 다 어렸죠. 너무 어려서 사랑을 지킬 줄 몰랐어요. 은주는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다. 도윤은 손수건을 꺼내 은주에게 건넸다. 울지 마세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다시 시작이라니요? 친구로라도요.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인연인데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하면 안 될까요? 은주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도윤이 미소 지었다. 50년 만에 보는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은주도 미소로 답했다. 두 사람 사이엔 여전히 과거라는 긴 그림자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가 생긴 것 같았다. 도윤이 해오름 마을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두 사람은 매일 정원을 산책했고 식사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다른 입소자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궁금했지만 누구도 직접 묻지는 않았다. 은주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예전보다 자주 웃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기 시작했다. 도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다. 그들은 과거 이야기도 했고 현재 이야기도 했다.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요양원 생활 이야기.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 그때 왜 헤어져야 했는지, 그 뒤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 어느 오후 은주는 요양원 도서관에 갔다.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고 싶었다. 책장을 훑어보다 오래된 시집 한 권을 꺼냈다. 봄날의 기억이라는 제목이었다. 은주는 벤치에 앉아 책을 펼쳤다. 그런데 책을 펼치는 순간 그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편지였다. 은주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누런 종이, 오래된 잉크 자국. 펼쳐보니 손글씨로 빽빽하게 쓰여 있었다. 은주에게. 첫 줄을 읽는 순간 은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 필체, 이 글씨체, 도윤의 것이었다. 은주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일이면 나는 군대에 갑니다. 당신을 만날 수 없었어요. 당신의 부모님이 나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3년 뒤에 돌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나는 당신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날 당신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당신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나는 너무 겁이 많았어요. 당신의 부모님을, 세상을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영원히. 도윤.
은주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다. 이 편지가 여기 있었다니. 50년 동안 이 책 속에 숨어 있었다니. 도윤은 이 편지를 어떻게 여기에 두고 간 걸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해달라고 했던 걸까? 어쨌든 이 편지는 은주에게 닿지 못했다. 만약 그때 이 편지를 받았다면 어땠을까? 은주는 기다렸을까? 부모님을 설득하고 도윤을 선택했을까? 아니면 결국 똑같은 선택을 했을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도윤은 진심으로 은주를 사랑했다는 것. 은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시절의 자신이 너무 그리웠다. 23세 은주. 사랑을 믿었고 미래를 꿈꿨던 그 시절. 부모님의 반대 앞에서 무너진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용기를 내지 못한 자신이 미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그때의 선택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은주는 남편과 행복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존중하고 사랑했다. 아들을 낳고 가정을 꾸렸다. 그 삶이 의미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도윤에게 편지를 보여줄지 고민했다. 하지만 차마 꺼낼 수 없었다. 이 편지는 50년 전의 것이다. 지금 이것을 꺼낸다면 두 사람 모두 너무 아플 것 같았다. 정원에서 도윤을 만났을 때 은주는 평소처럼 미소 지었다. 도윤도 미소로 답했다. 두 사람은 벚꽃길을 걸었다. 도윤이 말했다.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왜요? 옛날 생각이 자꾸 나서요. 특히 당신과의 기억들. 은주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도윤도 똑같은 마음이구나. 저도 그래요. 후회되는 게 많아요.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같은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도윤이 말했다. 그래요. 그게 위로가 돼요. 은주는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은주는 다시 그 편지를 꺼내 읽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편지에 답장을 쓰겠다고. 50년 늦은 답장이지만 지금이라도 쓰겠다고. 봄이 깊어지고 있었다. 벚꽃이 지고 나자 정원에는 철쭉과 장미가 피어났다. 해오름 마을은 온통 꽃향기로 가득했다. 은주와 도윤은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다. 어느 날 아침 도윤이 은주에게 제안했다. 오늘은 좀 더 멀리 걸어볼까요? 요양원 뒤편에 작은 숲길이 있다던데. 그래요. 날씨도 좋은데 좋겠네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도윤의 걸음은 은주보다 조금 느렸다. 허리가 좋지 않다고 했다. 은주도 무릎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두 사람의 속도는 딱 맞았다. 숲길은 조용했다. 새소리만 들렸고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도윤이 벤치에 앉자고 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숲을 바라봤다. 참 오래 살았네요. 도윤이 중얼거렸다. 그러게요. 젊었을 때는 이른이 넘으면 뭐 할 게 있겠나 싶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아직도 할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은주는 미소 지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특히 당신을 만나고 나서는 더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은주는 도윤을 바라봤다. 그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다. 저도요. 50년 동안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천천히 해요. 우리 이제 시간 많잖아요. 그래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주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나는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은주의 심장이 뛰었다. 도윤은 계속 말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면서 당신 생각을 안 하려고 애썼어요. 아내에게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문득 당신이 생각났어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 은주는 눈물이 났다. 도윤도 눈가가 붉어졌다. 저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랬어요? 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사랑했고 저도 남편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첫사랑은 특별하잖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참 오래 돌아왔네요. 그러게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만난 게 감사해요. 저도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치며 마치 과거의 시간을 잠시 되돌려주는 듯 했다. 해가 기울 무렵 두 사람은 천천히 요양원으로 돌아왔다. 정원에는 석양빛이 비치고 있었다. 도윤이 말했다. 내일도 함께 걸을까요? 물론이죠. 매일 이렇게 걷고 싶어요. 남은 시간 동안. 은주는 도윤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도윤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도윤도 은주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행복하게 지내요. 은주가 말했다. 그래요.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게 되었으니.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5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순간만큼은 23과 25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은주와 도윤이 함께 산책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요양원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누군가는 보기 좋다고 했고 누군가는 로맨틱하다고 했다. 은주는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은주에게 연못가에서 만나자고 했다. 석양이 지는 시간이었다. 은주는 약속 시간에 맞춰 연못으로 갔다. 도윤은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다. 왔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연못 위로 노을이 비쳤다.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도윤이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은주 씨, 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당신 소식을 들었어요. 은주는 놀라서 도윤을 바라봤다. 어떻게요? 우연히요. 옛날 동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당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요양원에 계신다고. 해오름 마을이라고. 그래서 나도 여기로 왔어요. 은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다른 요양원에 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계획을 바꿨어요. 왜요? 도윤은 은주를 똑바로 바라봤다.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은주는 눈물이 났다. 도윤은 계속 말했다. 나는 평생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아내와 살면서도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당신이 있었어요. 아내가 죽고 혼자 남았을 때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사랑한 사람은 당신이었다는 걸. 도윤 씨, 미안해요. 이기적인 거 알아요.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 앞에서만큼은. 은주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은주의 손을 잡았다. 울지 마세요. 어떻게 안 울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 거예요? 둘 다요. 은주는 울면서 웃었다. 도윤도 눈가가 붉어졌다. 은주 씨,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다니 다행이에요. 진심으로요. 고마워요. 하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나와 함께 해주면 안 될까요? 은주는 도윤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우린 이미 너무 늦었어요. 늦은 사랑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매일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웃고. 그게 사랑 아닐까요? 은주는 눈물을 닦았다. 도윤의 말이 맞았다. 사랑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요. 함께 해요. 은주가 대답했다. 도윤은 환하게 웃었다. 50년 만에 보는 가장 밝은 미소였다. 은주도 미소 지었다. 사랑해요, 은주 씨. 도윤의 고백에 은주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저도 사랑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은주는 마음속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50년 동안 참았던 그 말. 이제야 할 수 있게 되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봤다. 하늘은 붉고 아름다웠다. 마치 두 사람의 마음처럼.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하고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50년 전 받지 못한 도윤의 편지. 이제 그 편지의 답장을 쓸 시간이었다. 도윤에게. 첫 줄을 쓰고 은주는 잠시 멈췄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펜은 저절로 움직였다. 도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50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늦은 답장이죠. 하지만 이제라도 쓰고 싶었어요. 당신의 편지를 받았어요. 요양원 도서관 책 속에서요. 50년 동안 그 책 속에 있었던 편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만약 그때 이 편지를 받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했어요. 기다렸을까요? 당신을 선택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때의 나는 너무 어렸고 겁이 많았어요. 부모님의 반대 앞에서 무너졌죠.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게 평생 후회로 남았어요. 하지만 도윤 씨, 나는 행복했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를 사랑했고 나도 남편을 사랑했어요. 아들을 낳고 가정을 꾸렸어요. 그 삶이 의미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당신이 있었어요. 잊으려 애썼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요. 첫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평생 마음 한구석에 남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50년 만에. 이게 운명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도윤 씨, 당신이 말했죠. 늦은 사랑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맞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그때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이제야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고마워요. 다시 찾아와 줘서. 은주. 편지를 다 쓰고 은주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다.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봉투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도윤의 방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다. 그냥 탁자 위에 올려놓고 오자. 은주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도윤은 아직 자고 있었다. 은주는 탁자 위에 편지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나왔다. 몇 시간 뒤 점심시간이 되었다. 은주는 식당에 갔지만 도윤은 보이지 않았다. 혹시 편지를 읽고 화가 난 걸까? 은주는 불안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는데 복도에서 도윤을 만났다. 도윤의 눈은 붉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도윤이 먼저 다가왔다. 그리고 은주를 꼭 안았다. 은주는 놀랐지만 도윤을 밀어내지 않았다. 도윤의 어깨가 떨렸다. 고마워요. 이 편지 정말 고마워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주도 울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다시 찾아와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바라봤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밤 도윤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미소를 짓는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50년을 기다린 답장. 이제야 받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떠났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봄이 남아있다. 도윤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잠든 채로 평화롭게 떠났다. 마치 꿈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처럼. 나는 그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다. 아침에 산책하러 그의 방에 들렀을 때 그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 더 아팠다. 겨우 1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1년이었다. 너무 짧았다. 너무 짧아서 화가 났다. 신에게, 운명에게, 세상에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1년이라는 시간도 선물이었다는 것을.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50년 전에 후회를 안고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다. 사랑을 고백했다. 손을 잡았다. 함께 걸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매일 아침 정원 벚꽃 아래를 걷는다. 도윤과 함께 걷던 그 길을. 혼자 걷지만 외롭지 않다. 도윤이 옆에 있는 것 같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은주 씨.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그러게요. 정말 좋아요. 꽃잎이 내 어깨에 떨어질 때마다 그가 내게 남긴 말이 들리는 듯하다. 은주 씨, 봄은 다시 올 거예요. 맞아요, 도윤 씨. 봄은 다시 왔어요.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올 거예요. 가끔 그의 편지를 꺼내 읽는다. 50년 전의 편지. 그리고 내가 쓴 답장의 사본. 두 편지를 나란히 놓고 바라본다. 5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때도 사랑했고 끝까지 사랑했다. 사람들은 묻는다. 슬프지 않으세요? 나는 고개를 젓는다. 슬프지 않다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다. 슬프다. 무척 슬프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다. 감사함. 그래, 나는 감사하다.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서, 함께할 수 있어서. 이 나이에 설렐 줄 몰랐다. 75세 첫사랑을 다시 만나고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말할 줄 몰랐다. 그 경험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했다. 도윤을 만나기 전 나는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도윤을 만난 뒤 나는 살기 시작했다. 오늘도 나는 그 길을 걷는다. 벚꽃길을. 도윤과 함께 걷던 그 길을. 바람이 불고 꽃잎이 날리고 나는 미소 짓는다. 그대 어디에 있나요? 보고 싶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은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영원히. 봄은 다시 왔다. 내 마음에도 내 삶에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슬픔이 지나고 평화가 왔다. 나는 이제 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도윤 씨 고마워요. 다시 찾아와줘서. 사랑해줘서. 함께해줘서. 그대 다시 봄날에.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이 벚꽃길에서. 당신이 좋아했던 이 길에서. 봄은 다시 온다. 언제나. 영원히.